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좀 유난히 겨울철 추위에 좀 약한 다육이들의 특징이라고나 할까요? 네.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다육이들도 뭐 하형과 동형으로 또 나누기도 하지만 유독 조금 그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요 당인을 네, 좀 보여드릴게요. 요 당인은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한 다육이에요. 이 당이는 이 고온다습한 여름에도 굉장히 약하고요. 추위에도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여름에는 방그늘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. 또 겨울에는 조금 양지 바른 곳에서 네, 이 겨울철에 햇빛은 그렇게 따갑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따뜻하게 클 수 있는 양지 바른 곳에서 키워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다육이에요. 일단 이 당인을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넓고 얇잖아요. 네, 이렇게 얇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얇아 보여도 또 만져보면 상당히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많거든요. 다육이라는 식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 몸속에 혹은 입장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다육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당이는 다른 다육이와 좀 다르게 입장이 굉장히 네, 얇고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얇다 보니까 더위에도 좀 약하고요. 추위에도 금방 좀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좀 보실 때 좀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좀 밀도가 있거나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추위와 더위에 좀 강한 편이지만 이렇게 입장이 여리여리하고 얇은 아이들은 추위와 더위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또 다른 아이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. 요 아이는 렉스라는 아이인데요. 요 렉스도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좀 살짝 예, 좀 두께감이 예, 조금 얇은 편이고 잎이 조금 넓적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새순이 올라왔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오래된 묵어 있는 이런 입장들은 추위나 더위를 이기는 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이렇게 새순이 잘 나오는 여리여리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추위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베란다도 바깥쪽이 아니라 좀 안쪽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다육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엽을 많이 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새끼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추위나 이렇게 더위에 있었을 때 조금 약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아이는 화재하고 좀 비슷하지만 예, 요 아이는 사과 불꽃이에요. 이렇게 화재나 요런 아이들하고 좀 새롭게 개량이 돼서 나온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이렇게 만져보면 다육이 같지 않게 그 화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이렇게 다육이가 입장이 얇고 좀 여리여리한 편이라서 대신에 이렇게 얇으니까 햇빛을 받으면 금방 물이 들어요. 그 대신 또 금방 물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추위에 약한 다육이기 때문에 조금 양지가 있는 곳에서 겨울에는 관리를 해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과불꽃도 굉장히 새순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런 줄기들이 빠르게 목대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요런 그 여리여리한 가지들이 추위로부터 상처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여리여리하고 또 얇은 입장 그리고 새순이 잘 올라오는 이런 다육이들은 좀 추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런요니입니다.
쭉 이렇게 보다가 요 아이도 조금 추위에 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. 입장이 조금 여리여리한 편이고 햇빛이나 또 이렇게 찬바람으로부터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이렇게 입장의 면적이 좀 넓잖아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잎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좀 추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요 아이는 당인 금입니다. 역시나 잎이 이렇게 배추처럼 넓적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이렇게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추위와 더위에 역시나 조금 약한 종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시겠죠. 이렇게 잎장이 좀 얇고 면적이 좀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추위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 이렇게 여리여리한 아이들 있죠, 여러분. 요 아이는 이제 베라 하긴스 금인데요. 너무 참 예쁜 아이예요.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,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인데요. 특히나 이런 금다육 아이들은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. 이게 초록잎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또 건강하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초록색이 좀 부족한 금다육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겨울철에 햇빛이 부족할 때 조금 연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렇게 입장이 작고 여리여리한 아이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왠지 추위에 약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. 그죠? 특히나 이렇게 올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약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입장이 굉장히 잘 떨어지잖아요. 이게 생장점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. 생장점이 약한 아이들은 또 추위로부터도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, 그리고 초록색 잎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, 금다육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보호하면서 겨울철 추위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다육이 쭉 살펴주시면서요, 입장이 좀 얇고 초록색이 좀 부족하고 잎의 면적이 좀 넓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. 추위에 약할 수도 있겠구나, 조금 더 이 아이는 춥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셔서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워낙 뭐 생명력이 강해서 다 잘 큽니다. 어떤 위치에 있어서든. 대신에 영하로 아주 정말 뚝 떨어지는 그런 날 있잖아요. 막 한파가 오는 때, 그럴 때는 유독 이렇게 동형다육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뭐 라울이나 이렇게 군생 아이들,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신문지로 덮어준다거나 뾱뾱이로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. 그럴 때 역시 이런 아이들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추위로부터 크게 냉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안녕. 짜자님들 감사합니다.